안녕하세요, 후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종목을 언제 거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차트에 이 코스피 차트를 하나 띄워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상승장이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하락장이다. 그래서 상승장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하락장에는 대부분 종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2,000개가 넘어요. 2,000개가 넘고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내가 종목을 만약에 분석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분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시장보다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좀 팁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한번 띄워서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 오늘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코스피는 하락하지만 상대적으로 오르는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강세장일 때,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가는 더 강한 종목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종목을 선별을 할 때 이 지수와 상대 비교를 함으로써 시장과 다른 흐름이 있는, 시장보다 더 강하다, 아니면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종목들을 발견을 하면 이런 종목들이 왜 시장과 다른 흐름이 있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간단한 기능들을 몇 가지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일단 코스피 지수와 다른 업종 간의 그 흐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제가 한번 예시로 기능을 하나 좀 켜볼게요. 자, 영문에 0640 화면 번호를 검색을 하시면요, 이 복합 비교 차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기능은 어떤 때 활용을 하냐,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이런 업종 아니면 개별 종목 간에 이제 상대적인 흐름을 볼 때 내가 자주 보는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들을 등록을 해놓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일단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가 있는데 여기를 업종으로 하면 이제 코스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를 하나 이렇게 띄우고요. 두 번째는 뭘 해볼까요? 업종에 코스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 이렇게 띄워졌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업종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당하는 업종들이 있는데, 여기서 임의적으로 아무 업종이나 한번 해볼게요. 의약품 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또 관심 있는 업종이 있다면 관심 있는 업종 또는 기업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업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지금 코스피 흐름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코스닥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업종들을 제가 띄워봤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러 업종들을 세워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업종을 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약품 띄워놨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약품은 강세를 보이고 있네. 이러면 많은 업종이 있지만 의약품 섹터부터 먼저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 업종들을 다 체크하면 좋겠지만, 뭔가 시장의 평균보다 다른 흐름을 보이는 그 종목이 있다, 섹터가 있다, 혼자 튄다, 이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뭔가 다른 포인트가 있나? 그때 조금 자세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 기회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투자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보는 섹터나 지표가 있으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비교 종목 1에다가 해놨는데, 1 해놓으면 이제 내가 세팅해놓은 그 자주 보는 업종 지표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주 보는 종목들이 있으면 주식으로 다 이렇게 전환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나는 같은 업종끼리 상대 비교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상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요 기능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개별 종목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찾기 좀 더 편한 방법을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개별 종목을 찾을 때 어떤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냐, 제가 좀 기능을 몇 가지 하나 켜볼 건데요. 아마 많이들 활용해 보신 기능 중 하나일 텐데, 멀티 차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0607 화면 번호를 검색을 하면 이런 차트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멀티 차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왼쪽 상단에
여기 이렇게 네모 버튼이 하나 있어요. 네모 버튼.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차트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4칸 하면 차트 4개를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네모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2칸만 해주세요. 1 곱하기 2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위에 차트 하나, 아래 차트 하나 해놓고 비교해보기 되게 쉽게 차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화면을 키우고 위에는 코스피 업종 차트를 하나 띄워두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띄워져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제 검색에 코스피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창에 코스피 차트가 떴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내가 관심 있는 개별 종목의 차트를 띄워서 코스피와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의 상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와 다른 흐름, 조금 시장보다 다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 해놓으신 다음에요. 자, 여기 위에는 코스피 띄워주시고요. 아래 창은 이렇게 빈칸으로 놔두세요.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업종을 주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이제 개별 주식이 뜨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돌려볼 거냐?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보통 돌려보는 종목들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먼저 그 코스피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아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기업들은 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뭔가 이유가 있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돈이 몰리는 곳에 다 뭔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래대금 상위 제가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0186 화면이거든요. 0186 검색하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여기 미니를 클릭을 해서 조금 화면을 작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조회에서 ETF, ETN 스펙은 제외를 하고 개별 종목만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멀티 차트에서 아래 칸을 눌러놓고 종목을 하나 클릭을 합니다. 자, 이러면 어때요? 위에 코스피가 있고 개별 종목이 딱 비교해 볼 수 있게 딱 나왔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 이 크기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 크기를 하나 맞춰줄 거예요. 자, 여기 코스피를 클릭을 하고 보고자 하는 그 크기만큼 이렇게 확대를 해 놓으시고요. 거래량은 오늘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주기를 맞추겠습니다. 주기를 같게 맞춰놓고 기간도 이렇게 해놓으면 기간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기간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위와 아래가 이 같은 그 봉 기간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자, 다시 아래 칸을 눌러서 하이닉스로 해놓고, 자, 메뉴에 지금 오늘 거래량이 하이닉스가 많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코스피 지수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혼자 다른 흐름, 특징이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봅시다. 현대 에버다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의 반응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아마 재건 관련주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 테마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이런 식의 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을 이렇게 거래대금 많은 종목들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 비해서 혼자 시장의 영향을 덜 받고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보일 때는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왜 그런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알테오젠, 바이오 관련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전력주죠. 전력주, LS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조금 다른 흐름이죠.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딱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종목을 찾을 때 검색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이 시장과 상대 비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장이 강할 때 더 강한 종목,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포인트가 있나,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방식을 활용을 해서 종목을 찾으면 내가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 위주로 내가 투자 전략을 세울까 할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래대금 상위 창으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려보면서 개별 관심 종목들을 좀 넣어봤는데요. 거래대금 상위뿐만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고 파는 종목들 중에서도 또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함께 또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부터 또 코스피 지수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자,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는 창은요, 0798 누르시면요, 기관 외국인이 동일 순매매 순위 창에 나와요. 이 창을 활용을 하면 특정 기간 동안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산 기업들 순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전체가 아니라 일단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에 순매수를 할 거고요. 최근 일은 한 5일 정도 하겠습니다. 5일 정도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산 기업, 그리고 수량이 아니라 금액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자, 지금 나오죠. 코스피에서
최근 5일 동안 기관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기업 상위에 셀트리온이 있네요. 자, 눌러봅시다. 아까 거래대금 상위에서 걸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둘 다 바이오죠. 코스피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아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 안보법 관련해서 최근 국내 주식들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최근 시장은 바이오 섹터가 주도하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괜찮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KTNG도 보면 최근에 조금 다른 흐름이 보이긴 하네요. 이것도 좀 수상하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볼게요. 우리가 기관 외국인 수급 상위 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위부터 이 코스피와 상대 비교를 하면서 시장보다 좀 다른 흐름, 강세 흐름,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관심 종목을 추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부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의 내용을 체크를 하고 기대감 포인트는 뭔지, 향후 어떤 것들이 전망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분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주도주,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지금 찾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 전략을 세우는 거겠죠.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력 관련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을 거고요. 바이오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정책적인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이게 진짜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 호재냐 악재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나, 유리한 구간을 잡을 수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주도주를 우리가 찾고 어떻게 매수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간단한 그 맥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종목 말고 우리가 과거 사례들을 한번 복기해보면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좀 과거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주도주들은 그러면 언제 매수 매도 거래를 해야 되고 언제 하면 안 되냐? 자, 제가 다시 키움 종합 차트로 좀 띄워놨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장보다 강한 주도주를 찾으면 보통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래 전략이. 자,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직전 고점, 이런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함께 들어가는 이런 돌파 매수 형태의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눌림목 접근 방식이 있겠죠. 시장에 관심이 멀어졌을 때, 주가가 조용할 때 사서 주가가 강세일 때 매도하는 전략. 보통 접근하면 크게 이 두 가지 전략을 보통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추세가 강하게 나와 있고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언제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사실 그게 고민입니다. 어떤 종목은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강세 흐름이 나오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주도주들은 잘 가다가 한 번에 급락이 나오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시기를 우리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거래 전략을 세운다면 그 추세 구간 안에서 적당한 구간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 끝나기 전에 이 포지션을 정리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체크하면서 알 수 있는 힌트들이 있거든요. 그 힌트를 아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근 기업들 중에,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 원자력 관련주가 되게 뜨거웠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한전산업을 예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한전산업이 최근 시장보다 혼자 다른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자, 한전산업은 언제부터 강세였죠? 5월 말부터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세였고,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온 흐름을 보이죠. 자,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이제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죠. 그 기대감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이 5월 요때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뉘앙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원전에 대해서 큰 수주가 있을 것이다. 어떤 기대감이죠. 지금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뭔가 할 것이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는 뉴스가 어떤 뉘앙스로 나왔냐면, 이제 그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이 7월 중에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제 명확한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 예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된 날이었죠.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확정이 됐다.
됐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급등을 하고 밀렸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과거 사례, 이 사례를 봤을 때 뭔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올라가는 동안에는요. 그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기대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뭐예요? 지금 아직 벌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뭔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선반향으로 미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 기대감,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진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투자자는 알 방법이 없어요. 결국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결국 끝까지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됐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밀린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좀 힌트를 얻는다면 주도주를 찾고 주도주 관련해서 기대감 포인트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그 기대감이 실현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런 것들이 언제인가 좀 알아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충분히 7월 중에 나올 거다. 요 시기에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어떤 주도주로서 거래 전략을 세워보고 이 중요한 이벤트가 나와 있던 그 시기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Y랩, 뭐 이미 기억에서 잊혀졌겠지만 Y랩 같은 기업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자, Y랩은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요 상반기만 해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시장보다 좋은 추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중간중간 급등을 하고 이날 또 급등을 했지만 이날 급등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급락했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차트만 보면 잘 모르지만 이 당시에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올해 상반기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던 종목이었어요. 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자, 시장보다 강한 종목으로 아마 이런 때 발견이 됐을 건데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관련주로 Y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우상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원전 사례도 마찬가지 기대감이 있는 동안에는 그 기대감이 실현되기 전 그 기대감 구간까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대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기대감이 실현되는 시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네이버 웹툰이 언제 상장했습니까? 상장한 시점 아마 이쯤일 겁니다. 6월 27일인가 6월 말쯤 상장을 했거든요. 요때. 자, 어때요? 상장 임박하고 실제로 상장을 했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죠. 왜냐? 이전부터 미리 이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에 대한 게 이미 선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 주도주, 우리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찾고 이 종목들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냐? 기대감 포인트가 뭐고 그 기대감이 실현되는 시기가 언제 있냐? 그러면 그 기대감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면 그 기대감이 유지되는 구간과 함께 차트 흐름과 함께 거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고요. 그 기대감이 실현되는 구간은 조금 리스크 관리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자, 최근에 또 뭐가 있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있었죠.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물론 아직 기대감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여기 최고점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동해 원유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됐고 테마주로서 뭐 한국가스공사가 수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추세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이때까지 어떤 일정이 있었냐? 6월 말에 그 동해 가스정 관련해서 전략회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부가 그 가스정 관련해서 어떤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회의 안에서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이 시장 주가에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먼저 중요한 이벤트,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큰 이벤트가 미래에 예견되어 있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벤트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이벤트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큰 이벤트가 기대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동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다음에 주가가 밀렸다가 그 다음 이벤트 또 그 다음 이벤트 그런 큰 이벤트들이 나와 있다면 그 이벤트들을 보고 또 시장보다 강한 시기에 지금은 또 시장보다 강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보다 강해지는 시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다. 어떤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면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그런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하면 주가가 크게 변동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HLV도 최근에 뭐 말이 많았던 기업이었죠. 많은 분들이 되게 급등급락에 되게 힘들어했던 주식인데 사실 이 기업은 굉장히 오래 올랐습니다. 뭐 작년 말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올랐는데 작년 말부터 사실 이 기업은 5월에 우리 발표하겠다. 이미 어느 정도 그 일정 기대감에 대한 것들을 미리 얘기해둔 상태였습니다. 5월에 FDA 관련해서 그 허가가 나냐 안 나냐를 5월 중에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이미 이제 올해 초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자, 뭔가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들이 예견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분명 이 기업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었고 추세가 나온 기업이었지만 언젠가는 추세가 끝나는 흐름이 있을 텐데 그 전에 기대감이 있는 동안 5월이 되기 전에 5월에 발표하기 전에 물론 발표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갔겠죠. 하지만 미리 시장은 미리 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만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트레이딩 전략은 굉장히 다양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 구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5월에 된다 안 된다에 베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 영역만 시장보다 강한 구간에서만 우리가 집중을 해도 충분히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 사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고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 뭐 섹터로 가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 뭐 올해 또 예를 들면 뭐 초전도 관련 기업도 있었죠. 초전도 관련 기업도 굉장히 사람들이 뭐 이게 진짜다 아니다 뭐 굉장히 뭐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시장보다 강한 구간이 있었죠. 자, 올해 초에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뭘 기대했길래 이렇게 강한 구간이 나왔냐? 이 종목은 그 전에 3월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뭐 초전도 관련 뭔가 발표를 하겠다. 어떤 뭔가 중요 이벤트를 3월에 예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1월, 2월에 선반영된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이 반영되면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3월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뭔가 추세가 만들어지기 좋았던 시기였지만 자 3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뭔가 더 큰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힘을 잃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지만 어떤 맥락인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무조건 뭐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고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고 그 종목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 포인트들이 뭔지 그러면 그 기대감과 관련된 주요 일정이나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시기에 형성되어 있는지 요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남아있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일정 전에 있는 구간에서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일정 기대에 가까워지면 조심하는 거죠. 뭐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 제주반도체도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뭐 AI 수혜다 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죠. 근데 이 종목은 특히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로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지만 자, 이 당시 이 주가 시장보다 굉장히 강했죠.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올린 동력은 뭐였어요? 자, 올해 상반기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온디바이스 AI 자체적으로 핸드폰 안에서 AI 처리를 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갤럭시를 출시하겠다.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 그 기대감이 있으면서 과거에 없던 처음으로 나오는 뭔가 AI 스마트폰이래 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상반기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 새로운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 그게 출시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 안에서 시장보다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 차트에서 기대감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그 기대감이 언제 끝날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과거 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찾았던 종목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찾았던 종목 뭐였어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도 있었죠. 자, 재건 관련주였죠. 재건 관련주는 이전에도 강했지만 자, 그럼 지금은 이 재건 관련주가 어떤 기대감 포인트가 있을까요? 뉴스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재건 관련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죠.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종전할 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내고 종전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아직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났죠.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먼 미래에 어느 정도 이게 좀 현실화되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 선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반영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거나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진짜 우리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진짜 종전이 되고 임박하고 했던 시기가 되면요. 오히려 그 시기에는 주가가 잘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이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나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좋겠죠.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스피보다 강세 흐름을 보였었죠. 지금 올라가는 그 기대감이 뭐예요? 미국 바이오 안보법 수혜. 결국에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국내 바이오 그 위탁 생산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감, 분위기 그것만 형성이 돼도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바이오가 미리 선반영으로 주가가 크게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막상 미래에 진짜 잘 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더디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가기도 하고요. 좀 느리게 가기도 하는데요. 이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 꿈을 꾸는 단계에서 추세가 잘 가거든요. 현재 이 주가가 꿈을 꾸는 단계인지 아니면 꿈이 실현되는 단계인지 아니면 꿈이 끝난 단계인지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멀티 차트를 활용을 해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찾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이제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전략들 안에서 이제 이런 제가 큰 맥락을 잡아드렸으니까 이 맥락과 함께 연계해가지고 여러분만의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뭐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컨텐츠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다음 컨텐츠에 많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